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사전 접수된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심층 분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어떤 거죠? 자, 오늘은 알테오젠입니다. 네, 우리 제약바이오 가자님께서 외쳐주셨는데 네. 알테오젠 과연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은요, 우리 시청자 4014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67,000원이고 비중을 30% 가지고 계세요.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9.66% 상승하면서 55,500원에 거래 마쳤거든요. 장 후반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마일스톤을 수령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좀 기대감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아시겠지만 코로나의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였던 만큼 그 이후에는 지금 오랫동안 좀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특히나 올해 들어서 이런저런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주가도 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만 원대 거래 마치고요. 시청자님께서는 현재 24% 정도 손실 보고 계시네요. 네, 지인의 추천으로 매수를 했다고 하십니다. 기업 내용은 잘 모르신다고 하시고요. 9만 원대 신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비중을 좀 신규 높여가면서 매수하시고 물타기 하시면서 67,000원까지 낮춰 오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손절은 싫고 이제 매수가 도달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장기 보유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네. 매수가는 얼마쯤 도달할까 또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나에게 손절은 없다. 네. 어떻게든 나는 이 종목을 본전에는 빠져나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알테오젠이 최근에 좀 이런저런 분위기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이 24%의 손실을 채워나갈 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분의 알테오젠에 대한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박철순 이사님,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기술력이 실적으로 연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력이 실적으로 연결된다. 김영일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뭘까요?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해입니다.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키워드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박철순 이사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기술력의 실적 연결이다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알테오젠을 상당히 높은 가격에 지금 매수를 하셨잖아요. 네네. 2년이 훌쩍 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중간에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특히나 이 바이오주도 대표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많이 밀렸던 건데 그래도 바이오 중에는 알테오젠이 가장 그래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던 종목이었고요. 뭐 앞으로 기대감은 일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알테오젠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10% 가까이 올랐었는데 호재성 뉴스가 나왔었죠. 내용을 보면 글로벌 제약사인 산도스로부터 약 40억 원의 마일스톤 수령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과거에 이제 산도스라는 글로벌 기업과 이 알테오젠이 기술 이전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금과 그 다음에 마일스톤을 이제 최근 이제 60일 사이에 받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마일스톤이 뭐냐면 단계별 기술료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성과급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기술을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 글로벌 제약사에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지만 이 마일스톤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 회사가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한 단계를 잘 밟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회사와 산도스와 계약했던 내용을 보면은 단계별로 진짜 성과가 마무리까지 된다 그러면 한 1,800억 원까지 수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 매출이 사실 지금 이 회사가 288억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얘 회사와 한 회사와 계약만 잘 마무리가 돼도 1,800억 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중장기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기사가 나왔죠. 이제 한 60일 사이에 일반적으로는 이 40억 원의 수익이 회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대다수의 이런 기술 이전 계약 때문에 들어오는 용역비라든지 마일스톤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이제 손익분기점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마일스톤 매출과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한 올해 매출 한 700억 원 이상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최근에 상향 조정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만 된다라고 하면 작년 전체 매출액이 30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2배 이상의 매출액을 충분히 뽑아내면서 지금까지는 손실 회사였지만 이제 올해는 흑자 전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바이오 기업 중에 사실 실적이
10% 정도밖에 나지 않거든요, 사실. 대부분은 이제 손실인 기업들이 많아요. 보통 이런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기술 이전 같은 걸로 돈을 버는 구조인데 보통은 적자 회사가 많죠. 올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좋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실 텐데 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이 밀렸을 때 상당히 잘 방어를 좀 해줬고요. 바이오주들 대비했을 때도 주가가 잘 올라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전고점만 다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동평균선도 거의 다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매물 저항도 여기만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저항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고점까지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기술적으로나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기술력이 이 알테오젠의 주가도 끌어올려 줍니다. 이 기술에 대한 가치가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김영일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들어보겠습니다. 흑자전환이 기대되는 해 어떤 내용일까요?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이고요. 네. 지금 이번에 나온 것들이 이제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번에 받은 마일스톤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틀 새에 작년 매출의 70%를 뽑아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매출이 한 1,080억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지금 한 490억 정도를 증권사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 마일스톤으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알테오젠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제 2018년에 ALT B4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이제 매출 비중의 60%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래 핏줄에다가 주사를 꽂잖아요. 그런데 핏줄이 아니고 이제 피하 지방 내 히알루론층에다가 이제 주사를 넣어가지고 약품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이 지금 전 세계에서 딱 2개 기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알테오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올해 마일스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알테오젠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일리아 임상 3상도 지금 새롭게 진행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아일리아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안약 관련해서 이제 스터디셀러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일리아 건까지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형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상당히 기대감이 차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지금 매수가까지 오는 것 기다리기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매수가 낮춘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 전망치가 정말 좋은 알테오젠입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3상 기대감까지 있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사님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네,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 바이오 USA 다음 달에 있죠. 차가 네. 모멘텀도 좀 있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지금 차트로 보면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바이오 USA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이것 때문에 아직은 좀 놓기는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사실 알테오젠이 똑같은 행사에 참여를 했었어요. 네.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작년 6월 달이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급등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역시나 앞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ALT-B4라는 이 기술력 자체가 상당히 많은 실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거든요. 작년에도 호평을 받았고 최근 몇 년 동안 6조 원이 훨씬 뛰어넘는 기술 계약 수출을 했던 그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바이오 USA에서도 좀 유의미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 USA가 끝나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을 좀 기대를 좀 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재료가 또 소멸이 되면 기대감이 빠지면서 주가가 밀릴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USA가 시작되면은 일단 매도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요 바이오 USA도 있지만 이제 또 내일 모레 이제 개최가 되는 아스코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면서 제약 바이오주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것인가라는 기대감 많았는데 김영일 전문가님 지금 이제 바이오 전반에 대한 투심은 어느 정도일까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사실 최근에 시장이 괜찮았잖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좋은 시장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진짜 상승장이 있고 가짜 상승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최근에 시장은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도체들도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 주지를 않았고 반도체 외에는 아예 소외받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살짝 쉬어가면서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수급이 돌았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일부 바이오 종목들에도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지금 이 아스코 2023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항암제 올림픽이다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 항암제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이 또 일반적으로 바이오 종목 중에선 강합니다. 그래서 투심을 회복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6월 달에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슈가 있죠.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또 높게 점쳐지고 있죠. 베이비 스텝 한 번 더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려감인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지금 현재 물가 나오는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저번 주부터 사실 상당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시장 전반적인 체력을 올려주기에는 저는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고 아무래도 악재에 민감한 상태에서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까지 겹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단기적인 이슈 혹은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이러한 이슈를 보기보다는 기업 자체, 종목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요새 올해 상승 나오는 종목들 보면 결국에 실적이 그래도 잘 나와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약바이오에서는 이제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테오제는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뭐 학회나 혹은 이제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알테오제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임상이 다가올 건들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경제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약바이오 전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그 안에서 종목별로 저희가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알테오제는 좀 긍정적으로 두 분 다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격 전략을 알아봐야 되는데 시청자님께서는 중장기 보유 가능하다, 나에게는 손절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수가까지 기다려도 괜찮은 건지 박철순 이사님 전략 어떻게 짤까요? 기다려도 괜찮아요? 손절을 안 하신다고요? 안 한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웬만한 제약 바이오 업체면 제가 네. 단기 목표가 잡아드리고 손절을 좀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좀 약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알테오제는 일단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턴어라운드 자체가 주가의 상승 모멘텀 중에 가장 강력한 또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중장기로도 괜찮다고 봅니다. 뭐 올해 말, 뭐 내년까지도 계속 이 라이센스 관련돼서 라이센스 아웃으로 들어오는 마일스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만 본다면 일단은 뭐 묻어놓고 변동성은 좀 크게 고려는 안 하셔야겠죠.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정고점 저항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서 보이시면 지난 4월 달 고점 영역 있죠. 여기를 뚫고 나가지 못하면 사실 저항을 받고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원래 현금화 시키셨다가 다시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재매수하는 전략이 원래 맞는 거고요. 다만 여기만 뚫어주면 아까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작년 고점까지 그렇게 큰 매물 저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기타 정고점이라든지 이런 저항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보면 한 6만 4천 원까지 5만 4천 원까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로는 5만 4천 원. 하지만 중장기로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6만 4천 원, 작년 고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이오 ESA 일정이 소멸되면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 약간 재료 소멸로 좀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도 단기 관점이라면 좀 그래도 현금화 시키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목표가는요. 5만 4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손절 라인은 4만 7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봤을 때 6만 5천 원까지 가세요? 6만 3천 원까지로 볼까요? 6만 4천 원입니다. 6만 작년 4천 고점 원으로?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형일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도 살펴볼게요. 앞서서 추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지금 단가가 사실 단기 매물대에 부딪혀 있는 단가이기는 합니다. 예전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었던 구간에 지금 부딪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뚫어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못 뚫어주면 약간의 또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현재가 이하에서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것 같아요. 평단가를 좀 계속해서 낮춰놓다가 제가 지금 이제 위쪽에 줄을 2개 쳐놨죠. 매물 저항 구간이 이렇게 이제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1차로 지금 약 한 57,000원 그리고 57,000원 구간 뚫어주면 약 한 61,000원에서 62,000원 정도까지 단가를 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현재 구간으로부터 저는 현재가 이하로 계속해서 이제 모아 나가는 전략을 취해서 지금 매수가까지 저는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매수가가 지금 많이 높으시고 57,000원 이후에 사실 매물대가 너무 두텁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1차 목표가를 일단 57,000원 설정을 해드리고 지금 현재가 이하에서 이제 모아가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 놓으셨다가 향후에 워낙에 이제 최근에 바닥에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 1차 매물대에 부딪혀서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뚫어줄 수도 있고 결국에는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 놓으시면서 지금 현재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를 57,000원 2차 목표가를 한 61,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요. 1차 목표가 57,000원을 뚫어주면은 61,000원 정도까지. 그런데 만약에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 물량을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지금 구간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손절가는 따로 안 잡을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상승에 대한 모아가는 부분을 정도로? 조금 베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손절가는 뭐 한 45,000원 구간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상승 쪽에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알테오젠에 대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박철순 전문가님, 박철순 이사님의 키워드는요, 기술력의 실적 연결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 54,000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64,000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47,000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의 키워드, 흑자 전환 기대되는 해입니다. 추가 매수 대응에 대한 전략을 확인해 주셨고요. 조금씩 단가 낮춰 가시면서 1차적인 목표가 57,000원 잡아주셨고요. 이후로는 61,000원까지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45,000원이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 실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